네, 9월달 동안 앞으로 우리가 9월부터 12월 그리고 시험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기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계획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얘기할게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그거 나중에 봐도 돼요. 자, 기출문제 공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 거고 두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문과, 두 번째는 이과 이렇게 분류할 거고요. 다시 문과를 기준으로 누구를 포함할 거냐면 사실 학과 상관없고요. 문과다. 나 영어 잘한다. 시간 많다. 시간 없어도 열심히 해라 의지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얘기하는 분류로 들어가고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과다. 병행이다. 시간 없다. 나 못한다. 그러면 다음 얘기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경우를 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과라고 본다면 공부하실 때 하루에 총 몇 시간을 자습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수업이 없는 날이라면 총 8시간 가량을 자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얘기가 됐죠? 자, 8시간을 자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예외 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시간을 자습을 하면 1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에이펙스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ABC 하는 거죠. 특히 C파트. 잊을만 하면 B파트 보는 거예요. 여기가 됐죠? 두 번째, 그리고 남는 이 1시간은 사실 막 각 잡고 TMI랑 막 TMI만 열심히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1시간 외우고 이 사이에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졸 수도 있고 뭐 이런 시간이죠. 요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애매해지는 그 시간대 좀 짬짬이 사용하시라고 제가 배정한 거예요. 사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8시간 딱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요 많이 꽉 채워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운영하실 때 좀 탄력성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부터 9월부터 새롭게 하게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볼 때 22년, 21년 그리고 20년 순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22년, 21년, 20년 순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는데 모든 학교는 예외 없어요. 50분 동안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남는 시간에 마킹하는 연습을 하세요. 쌤, 한양대는 엄청 많고요. 50분에 40문항에 70분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60분으로 쑤셔 넣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시험장 가서 절대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내신이 아니잖아요. 잊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잘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불리한 상황에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봐야 돼요. 알겠죠? 지금 100점 나온다고 시험장 가서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단언컨대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점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항상 좌절스럽고 항상 한숨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쭉 하시는 친구들은 성적이 상승 곡선은 그릴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배정도 했고 그렇게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22년 풀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좌절스럽죠.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이제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씩 점수 보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그죠? 자꾸 풀면 늘어요. 시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22년, 21년, 20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쌤 제일 중요한 건데 이때부터 풀라고요? 맞아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 순으로 푸시는데 반드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알겠죠? 성대 50문제 90분 동안 풀어서 다 맞으면 의미 없어요. 시험장 가면은 반드시 시간이 부족해져요. 알겠죠? 줄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줄여서 물론 뭐 무조건 50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시간 실제 시험 시간 감안해서 성대 90분이라고 치면은 인간적으로 70분 안에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셔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정은 리뷰죠. 리뷰. 그러면 이제부터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 리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드린 것처럼 OMR 마킹지 있죠? 여기에다가 채점하실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고민했던 게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풀었던 걸 기억이 나는 상태에서 채점을 하잖아요. 아 이거 맞을 수 있었던 건데 이거 맞다 쳐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상향평준화를 시키거든요. 틀렸던 것도 맞다 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OMR 마킹지에 채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점수를 기록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푸는데 어떤 걸 다시 푸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은 건 틀린 문제라고 썼지만 아니에요. 뭘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야 되냐면 이랬던 건 다 푸는 거예요. 풀다가 맞아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풀다가 물음표가 한번 찍혔던 문제는 모두 다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다시 보고 여러분들이 애매했던 건 다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데 푸실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일단 푸는 거예요. 다시 풀 때. 그러면 아까 한 개 틀려서 그거 답 아닌 거 알겠죠? 그럼 그거 제껴요. 그럼 선지 4개 중에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다시 푸세요. 풀어요. 또 틀렸어요. 2개 남았죠? 푸세요. 또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물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선지가 줄어들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푸세요. 알겠죠? 틀린 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매했던 건 모두 분석의 대상이 돼요. 여기가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답의 근거 찾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왜 이랬던 건지 수업 때 배웠던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이제부터 적용해요. 됐죠? 그리고 나서 해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단어 정리하는 건데 사실 뭐 에픽스나 TMI 안에 해란에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보면서 와 외웠던 건데 여기 있었네 이런 생각 하시면서 놀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없던 단어는 추가하시고요. 올해 새롭게 나온 단어 있겠죠? 그런 건 여러분이 추가하시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할 만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나온 거예요.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잘 적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최대치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푼다고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증명하잖아요. 이제까지 평생 영어 문제를 풀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죠. 많이 푼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적 오르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드립다 쥐어 뜯는다고 분석한다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경우로서 우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철저하게 분석하시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양이 최대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석 열심히 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보다 덜 했어요. 그러면 못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많이 풀었어요. 분석 대충해요. 그러면 변하는 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요렇게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시간은 우리가 수업할 때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시험을 치고 모의고사를 치지만 동시에 이거는 시험의 역대 편입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개념 공부도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법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복습도 하시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1시간, 요것도 포인트예요. 문법을 버린다. 뭐 그거는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나름 경우에 따라 합리적 선택일 수 있는데 만약에 문법을 버릴 바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 완성을 그걸 여러 회독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것만 보셔도 주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문법 문제를 안 풀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문법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문법을 이만큼 해놨는데 이제부터 기출만 풀잖아요. 문법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법 문제는 매일 꾸준히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매일 푸셔야 돼요. 근데 1시간 최대치예요. 30분만 하셔도 돼요. 10분 풀고 20분 리뷰하시면 돼요. 알겠죠? 15분 하셔도 돼요. 일단 푸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이건 정성의 문제이고 이건 간절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것도 고려하시면 좋다. 주는 건 맞출 수 있으니까. 요게 됐죠? 요렇게 하시면 이게 문과에서 8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이제부터 하나씩 처리를 하죠. 그랬을 때 막 와서 따라와서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다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쌤 도저히 못 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10월부터 기출 문제를 푸셔도 좋아요. 단
10월부터 기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뜻이 가만히 앉아있고 수업만 듣는다고 저절로 는다는 뜻은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뭐 하셔야 돼요? 어휘 암기하시고 수업 들으면서 풀이법 익히시고 해석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해석 뭐 할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애매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필요한 걸 드리겠죠.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하시고 10월부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두 번째, 그러면 쌤 기출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푸나요? 일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컨디션이 좋아요. 아니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학교, 나한테 꽤나 의미가 있는 학교, 틀리면 정신적 내상이 있는 학교 있죠. 그런 학교를 각 잡고 하루 조지는 거야.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수업했어요. 그러면 시험 한 개 이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별로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그래도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오늘 좀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학교를 푸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만한 학교 2개씩 푸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1개, 만만한 거 1개, 어려운 거 1개, 만만한 거 2개, 만만한 거 1개 이런 식으로 배합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만만한 학교 아니면은 뭐 관심 없는 학교는 내 학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뭐 남학생이 여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되겠죠? 그런 거는 틀려도 뭐 사실 기분만 더럽지 뭐 사실 정치적 내상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풀어주시면 된다. 두 번째, 기출 분석은 그러면 최소치죠. 아까 제가 3개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이상적 수치예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원래는 제가 최상위권 대상을 기준으로는 이상적인 기준치를 5개년으로 잡았었거든요. 이제 점점 줄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는 양들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3개년치를 최상위권 학생 기준으로 분석의 최적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쌤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까지 22년 한 개만 푸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넉 달인데 매일 한 개씩만 꾸준히 풀어도 이건 끝내요. 이거 안 끝났다는 건 게을리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년만 철저하게 분석하시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제발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지금처럼 제가 시간을 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분석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어휘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그러니까 각 잡고 한 과목을 끝낸다고 나머지를 밀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못된 공부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치는 시험은 영어 한 과목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4과목을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과목별로 어휘, 논리, 문법, 독해 파트가 사실 비슷하지만 연결돼 있지만 다른 과목이에요. 그러니 구분해 놨겠죠. 조금씩 우리 접근 방법도 차이가 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걸 밸런스 있게 매일 전 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분석을 꼼꼼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요. 제가 4시간을 기출 분석을 하라고 배정을 해드렸는데 4시간을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요. 그리고 그 공부했던 거는 다음 날로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쌤 저는 분석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한 개 분석하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4시간 하세요. 그리고 남은 4시간은 다음 날로 넘기는 거예요. 그날은 문제 풀지 마시고 분석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템포,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쌤 그러고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정신적 내상이 없는 만만한 학교 까짝거리면 되죠. 그런 거 까짝까짝 하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자료 있으니까 그런 거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밸런스 있게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관심 없는 학교까지 풀어주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 쌤 근데 제 학교를 제가 풀어야 하나요? 저는 서성한 아니면 안 가요. 이런 거 있겠죠. 제가 이런 학교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보시면 한양대학교에서 나왔던 NESAG라는 단어는 성대 18년에 나왔고요. 단대에서 16년에 디자이너 관련된 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성대에서 같은 지문 똑같이 나왔고요. Teaching Career 한양대에서 15년에 나왔던 거 19년에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performativity 요거는 수행성이라는 이제 젠더와 관련된 단어인데 페미니즘 관련된 단어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9, 10월 달에 공부하게 될 거고 11월 달에 보게 될 건데 한양 서강대에서 그대로 또 나왔어요. 서강대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또
incontrovertible 요 표현도 마찬가지. 그대로 여러 번 다시 나왔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뭐죠? 학교별로 가리지 않고 푸셔야 적어도 다시 유사한 유형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돼요? 그리고 기출 분석은 중요하다. 왜? 또 나오니까.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학교를 원하든 상관없어요. 다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수라는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은 비슷해요. 관심도 비슷해요.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던 친구들이지만 와서 지금 모인 이 순간 관심을 갖는 게 비슷해졌죠. 비슷해요. 교수도 동종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수가 관심 갖다가 미처 못 냈던 걸 낼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이미 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은 폭넓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결론 뭐다? 나왔던 거 또 나온다. 기출 분석은 중요하다. 돼요? 그 다음에 또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 아니고 내가 설령 무시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 학교 거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또 나올 수 있다.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풀이 순서 갈게요. 제가 풀 때 22년, 21년, 뭐야 이거? 22년, 21년, 20년 이런 식으로 풀라고 했죠? 이유가 뭐냐면 고개 들고 나 보세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정의에 따라서 이건 달라져요. 자, 보세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은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기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가기 직전에 풀어봐서 감을 올린 상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는 현실은 뭐냐면 그 기출을 풀지 않고 가요. 왜? 시간이 없거든요. 밀려요. 나중에 되면. 두 번째, 그리고 풀고 좌절하게 돼요. 왜요? 다 틀리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22년을 이미 푼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좌절스러웠죠. 그죠? 뭐지 이게? 막 벌들들 떨리죠. 막 그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시험장 직전에 느낀 사람은 시험장 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심이 드는 상태로 시험장 가는데 당연히 제 실력을 못 발휘하겠죠. 일단 한 대 맞고 가는데. 돼요? 기출 문제의 의의는 내가 이 기출 문제를 풀므로써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는가 또는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재단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모두 나오면 맞겠다예요. 다시 말하면 기출의 핵심은 분석이지 점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점수 측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내 100점 맞았다 쳐봐요. 시험장 가서 떨어지면. 나가리죠. 아무 의미 없어요. 점수에 1위 1비 하는 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기분은 더러울 수 있죠. 그걸 버티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학교 가는 거고요. 잊지 마세요. 기출문제로 기분 더러울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두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출 문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그게 나오면 안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나오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걸 2번 푸셔야 돼요. 왜요? 기출은 분석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22년을 지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다 풀었죠. 7, 8월 달에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1월 5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문제를 22년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풀겠죠. 그러면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도 되겠죠. 기분 좋겠죠. 시험장 가면 어찌됐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 가게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9월, 10월 달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재밌거든요. 왜냐면 내내 제가 해석만 강조하고 원칙적인 걸 얘기하다가 이제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할만해요. 근데 딱 10월 되면 지쳐요. 왜냐면 시험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두려워요. 일단 토가 나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정말로 받고요. 그 다음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시험지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막 저를 보면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막 엄청 울어요. 그러니까 울고 시험장 스트레스 받고 그럼 밖에 나와서 막 친구들하고 떠들고 이제 이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년을 아끼는 친구는 결국 풀 수 없게 돼요. 풀어도 좌절하게 돼요.
제가 한우에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퍼넷 시험에 있는 모든 강사를 통틀어서 최상위권만 유일하게 강의를 했었던 건 저밖에 없어요. 상위권 학생들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얻어맞아놔야 나중에 되면 부담이 줄어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 다 했어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 다 했고 나머지 것들은 풀어도 뭐 사실 스트레스 별로 없죠. 그냥 풀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학교들은 나머지는 제가 다시 사실 분석을 거의 다 했죠. 우리가 수업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수가 점점 오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7월 달에 처음에 기출 풀었을 때 그 좌절과 오늘 풀었을 때 시간 남은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요. 다르죠 느낌이. 생각해봐요 한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한 상태를 느끼는 상태여야지 시험장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22, 21, 20, 19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면은 또 나중에 미뤄놓고 안 풀고 이제 22년 나중에 푸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지만 책임도 지실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어떤 얘기가 더 합리적인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22년, 21년, 20년 또는 22년을 풀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을 때가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희망 학교별로 10개를 쫙 뽑아서 푸는 거야. 알겠죠? 한 달 전부터는 희망 학교를 10개는 쫙 뽑아서 푸는 거야. 뭐 5개년도 좋아요. 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기 1주 전, 2주 전쯤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22년 풀고 다른 학교랑 섞어서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끝났다, 마무리 짓는다는 느낌 딱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불안감도 줄어요. 알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펼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제일 중요한 걸 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실 7, 8월이거든요. 막 22년 막 풀면서 막 뚝 까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스트레스가 덜 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해본 거거든요.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 빅픽처다. 물론 아직 우리 서성한 중이 남긴 했죠. 아직 뚝까 맞아야 되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11월 달, 12월 달에 풀고 그 점수 받는 것보다 훨씬 정신적 내상이 덜 할 거예요. 돼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9월, 10월이 제일 중요해요. 9월, 10월에 지금 여러분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으셔야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덜해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되면 바빠요. 11월 달 딱 되잖아요. 자소서 써야 돼요. 학교 이제 원서를 뜨면은 자꾸 이제 입학처 들어가서 봐요. 눈치 봐요. 막 몇 명 뽑았는지 봐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엄청 바빠지거든요. 11월부터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요. 지금 하세요. 알겠죠? 아끼면 똥 돼요. 알겠죠? 다음 이과 큰 차이 없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큰 차이 없는데 이제 ABC 위주로 많이 본다라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문제 푸는 거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죠? 똑같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다만 공부하는 시간이 좀 줄죠. 그래서 어휘 1시간, 문제풀이 1시간, 리뷰 2시간 또는 리뷰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근데 이과는 아무래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기출 일주일에 1개 내지는 3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분석하는 날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기출 푸는 양이 줄겠죠. 그리고 수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 22년 한 권 다 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희망학교 50개년 푸시면 돼요. 되겠죠? 똑같아요. 그게 돼요? 그 다음에 문법 시간은 뭐 버린다 그러면 뭐 제가 막을 수 없죠. 어차피 이제 우리는 수업 때 문법을 모의고사 때만 다룰 거니까요. 그래도 문법 완성하시는 거, 다회독하는 거 도움이 될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냥 외워서 가면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 많이 이제 하는 질문들 아니면은 사회 이제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는가, 무엇부터 풀어야 되는가, 얼마나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는 제가 지금 완벽하게 말했어요. 그죠? 자, 남은 거 기출을 풀지 않아도 된다. 불합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출을 왜 풀어야 하는지 그대로 나와요. 직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보세요. 그대로 나와요. 학교마다 교수가 출제를 할 때 3년에서 5년 사이는 반복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취향을 타게 돼요. 내든 단어를 떠낼 가능성이 높아요. 선지도 그렇고요. 근데 기출을 안 보고 들어간다? 직전에 보고 들어간다? 결국 대비가 안 된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실력이 좋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실력이 좋으면 뭐하러 수업을 들어요? 학원을 다니고. 독학하면 되죠. 실력을 키우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기출을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출을 늦게 풀어야 된다. 그건 선택이죠.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영역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를 다시 선택하고 있는 거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을 늦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을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푸시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공부해보면 풀어보면 딱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느껴져요. 아, 공부 이걸 하면 비율이 안 맞구나. 이거 시험에 이게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가 효율적이게 바뀐다고요. 기출을 풀어야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기출을 풀어야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야.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한 개라도 푸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현실 자각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것도 존중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는 알고 계세요. 알겠죠? 현실에서 등 돌리는 거야. 기출을 안 푼다는 건. 그 다음에 기출 풀 실력을 먼저 갖춰라. 기출을 풀면서 실력은 오르지 않죠. 기출을 풀면서 바뀌는 건 경향의 파악과 점수예요. 그리고 9월 달이 되기 전까지 기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 풀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때는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연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출 풀 실력을 먼저 갖추라는 얘기는 끝까지 기출 풀 실력이 안 갖춰지는 뜻하고 같아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는 내 실력을 확인하고 내 실력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나왔던 걸 다시 틀리지 않는 행위예요. 분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은 적더라도 자꾸 기출 문제를 접하시는 게 중요해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할 만한 거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뭐 이런 개개인의 뭐 개별적 주장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저의 정확한 이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기출 분석 해야죠. 이거 안 하면은 시험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 원전이 있겠죠. 당연히 교수들이 베끼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 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나올 시사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도 수업 때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솔루션이죠.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될 건데 일단은 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거를 원치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험생이자 그리고 강의를 선택하는 소비자로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동안 공부를 쭉 해왔는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출을 봤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가르친 사람 잘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기출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잘 보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